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학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대구 유명사학재단이 교원을 부정 채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닌데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사립재단 소속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3년, 2014학년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할 5명을 모두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등부터 3등이 1차에서 합격하고 2차, 3차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1등이 3등이 아닌 4등, 5등이라든지 25등이 포함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평가에서 25등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뽑기도 했습니다.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는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체육기간제 교사로 부정 채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교원 부정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대구의 다른 사학재단이 교사를 무더기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사학재단의 교원 부정 채용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형사적 문제가 있을 법한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반복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사학 비리를 뿌리에서 뽑아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를 벌인 예천군 의원들을 대신해서 예천 군민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원로들까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천군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셀프 징계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적게는 40대부터 많게는 90을 바라보는 예천군 원로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 의원들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못 느껴요. 9명이 같이 가시면 전부 다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외 연수 추태로 군 의원들이 실추시킨 예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천 국민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부족했고 못 돌아봤고 우리 국민부터 반성을 해줍니다. 우리가 뽑았잖아요. 국민 사과문을 하고. 원로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뉘우침 없는 군 의원들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천 군의원 스스로 이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라는 촉구문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예천 군의원 전원 사퇴 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오늘 또다시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군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하나같이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셀프 징계를 하기로 한 예천 군의회는 징계 대상자를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건도식, 그리고 이형식 의장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징계 대상 3명을 제외한 6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종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방침대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예천경찰서는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 군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서 피해자 진술과 폭행 장면이 담긴 버스 CCTV 자료 등으로 혐의를 확인했고 박 의원도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연수 경비 부풀리기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영 부장판사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권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시정에 전념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권 시장 재판 결과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서 3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7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국민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고령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아니라 양형 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